월스트리트 폭탄 테러. 1920년 9월 16일 정오 12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한복판이 끔찍한 폭발음으로 뒤흔들렸다. JP 모건 앤드 컴퍼니 은행 본사 바로 앞에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던 한 대의 마차가 순식간에 잔혹한 살인 기계로 변해버렸다. 범인은 마차 안에 다이너마이트 100파운드와 수백 개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채워 넣는 등 극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산했다. 사무직 직원들, 우편 배달원들, 그리고 중개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점심시간에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폭발의 압력은 모건 빌딩 내부를 완전히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거대했다. 폭발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38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당시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피비린내 나는 테러 사건으로 여겨졌다. 시신과 깨진 유리 조각, 쓰러진 말들로 가득 찬 참혹한 광경은 당시 미국 사회에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조사국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완전한 공백에 불과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거래를 복구하기 위해 당국이 너무 이르게 현장을 정리하도록 허용하면서 중요한 증거들이 의도치 않게 파괴되었다는 점이었다. 유일한 단서는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아메리칸 아나키스트 파이터스의 전단지였다. 당국은 범인이 이탈리아계 무정부주의자들이며 특히 루이지 갈레아니의 사상을 따르던 갈레아니스트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어떠한 체포영장이나 유죄 판결도 집행되지 않았다. 킹 데이비드 호텔. 1946년 7월 22일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끔찍한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시기 중 가장 암울한 역사적 장면 중 하나를 남겼다. 공격의 목표는 킹 데이비드 호텔로, 이곳은 당시 해당 지역에서 영국 당국의 최고 행정 및 군사본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였다. 정오 12시 37분경 사무실들이 한창 가동 중이던 시간에 무려 350kg에 달하는 대량의 폭약이 호텔 남쪽 동에서 폭발했다. 이 폭약을 내부로 반입하기 위해 유대인 지하 무장 조직 이르군의 구성원들은 아랍인 노동자와 호텔 직원으로 위장했으며 금속으로 된 우유통 안에 폭약을 숨겨 운반했다. 폭발의 위력은 남쪽 동의 6개층 전체를 거대한 잔해 더미로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충격적이었는데 9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에는 영국 관리, 아랍인 직원, 유대인 민간인, 그리고 호텔에 투숙 중이던 무고한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가장 격렬한 논란을 낳는 쟁점 중 하나는 사전 경고 문제다. 이르군은 폭발 이전에 호텔과 관련 기관들의 전화로 경고를 해 민간인 대피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측은 그러한 대규모 공격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으리라 믿지 못해 이를 무시했거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공격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앞서 영국이 실시한 아가타 작전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었다. 당시 영국군은 유대인 기관들을 급습해 다수의 민감한 문서를 압수했다. 이르군은 군사 지휘 중심지 역할을 하던 킹 데이비드 호텔이 자신들의 독립투쟁에서 정당한 군사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샤크 작전을 전개하며 예루살렘 전역을 봉쇄하고 통행 금지를 시행했으며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다. 볼로냐 학살 사건. 1980년 8월 2일 무더운 여름 아침 평온하던 볼로냐 도시는 끔찍한 범죄를 목격해야 했다. 오전 10시 25분 엄청난 폭발이 볼로냐 중앙역을 산산조각 내며 한여름 휴가철에 가장 붐비는 하루를 피로 물든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다. 범인은 강력한 폭약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 하나를 역의 2등 대합실에 설치하는 잔혹한 계획을 실행했다. 수천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급히 열차에 오르내리던 오전 중반을 폭발 시점으로 선택한 것은 파괴를 극대화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폭탄의 위력으로 85명이 즉사했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역의 남쪽 날개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열차 객차들은 뒤집히고 벽돌과 잔해가 현장을 뒤덮었다. 혼란과 비탄 속에서도 볼로냐 시민들의 연대 정신은 빛을 발했다. 구급차 체계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자 택시 운전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단으로 내주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은 맨손으로 돌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았다. 이번 폭탄 테러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극심한 정치적 폭력이 이어지던 시기의 정점이었다. 이는 극좌와 극우 단체들 간의 격렬한 충돌이 국가의 안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던 시대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심파시스트 조직인 누클레이 아르마티 리볼루지오나리의 구성원들이었다. 두 명의 주요 배후 인물인 프란체스카 맘브로와 발레리오 피오라반티는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보기관의 비호 의혹과 프리메이슨 조직 프로파간다, 두해와의 미스터리한 연관성 등 수많은 의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 비극을 후세에 경고하기 위해 역 외부에 설치된 시계는 폭발이 일어난 그 시각에 그대로 멈춘 채 보존되고 있다.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1998년 업무가 가장 바쁜 오전 후반, 나이로비와 다르에스살람에서 거의 동시에 두 건의 테러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 두 장소 모두 미국 대사관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으며 붐비던 도심 지역은 순식간에 폐허와 혼란 그리고 깊은 비탄에 잠겼다. 나이로비에서는 대사관 인근에서 폭약을 가득 실은 트럭이 폭발하면서 특히 막대한 파괴력을 보였다. 그 결과 213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다르에스살람에서는 인명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여전히 심각해 11명이 사망하고 8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주변의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두 공격의 배후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로 밝혀졌다. 이들의 동기는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적 존재에 대한 강한 반대와 알카에다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세력으로 간주한 정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있었다. 이후의 수사에는 FBI와 케냐 정부가 함께 참여했다. 폭약을 실은 트럭의 흔적과 주변 지역의 극심한 파괴 양상 등 중요한 증거들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통해 치밀하게 조직된 테러 작전이라는 결론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오퍼레이션 인피니트 리치라는 작전 하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알카에다 훈련 캠프와 수단의 한 제약 공장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